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자산들, 중국 증시라던가 혹은 핵심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미중 패권 전쟁의 정점에 저는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면 갈수록 미중 패권 전쟁은 극단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에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미국의 갖가지 장관들이라던가 제널 옐런이라던가 러먼도 상무장관, 상원 의원들, 심지어 미국 외교의 전설이라고 불리고 있는 헨리 키신저까지 방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 하나가 나오고 있죠. 미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제재, 미국의 규제 여파로 인해 중국 증시는 유동성이 피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미국 증시, 미국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KWEB라고 해서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의 IT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보시면 중국의 가장 내로라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ETF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났어요. 고가 대비 현재 기준으로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똥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된다면 꽤나 높은 확률로 지금의 그런 증시의 조정, 중국 증시의 조정은 꽤나 좋은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둘러싼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 바로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파멸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제가 8월 10일에 이런 분석을 텔레그램방에 좀 해드렸어요. 미국 규제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멕시코, 캐나다, 인도, 동남아 등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 중국의 경쟁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듯합니다. 허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약간 다르게 보면 숨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국 1위가 되었고 지난 2년간 멕시코의 중국 수입은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멕시코가 2년간 내수 시장이 1.5배 커진 것도 아닐 텐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증가세입니다. 인도 또한 지난 2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50% 이상 증가하였고요. 베트남 등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양광을 예로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중국산 제품을 동남아 등 다른 국가로 1차 수출한 뒤에 탁만 갈아서 미국 등 미국 진영 국가들의 2차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택을 갈아준 국가들은 GDP가 과장되게 상승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들의 수입을 빠르게 줄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홍보가 되겠죠.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태양광 택가리 금지는 바이든의 공식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먹힐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대다수의 공산품들에 대해선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미국도 모를 리 없겠죠. 중국산 제품이 없으면 급진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이제는 멕시코 혹은 캐나다, 인도, 동남아시아로 밀려나면서 이들의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식의 오해가 쌓이고 쌓여왔던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면 오히려 멕시코,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그런 국가들의 중국 수입이 50% 가량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의 성장률이 혹은 나라의 규모가 순식간에 50%가 커졌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제품들이 이들 국가로 수출이 되고 이들 국가로부터 수출이 된 제품들이 다시금 택가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멕시코 이런 국가들 택가리가 되어서 미국이라던가 유럽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제 분석이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뜨고 있어요. 어떤 이슈들이 떴느냐? 이런 이슈가 뜨고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중내륙 지방 덕에 세계의 공장을 지속한다. 인도, 멕시코, 베트남보다 낫다. 이런 식의 이슈가 떴습니다. 실제로 보면 결국 중국의 가성비 있는 제품들, 특히나 기술력이 받쳐져야 되는 제품들 중에서 예를 들어 전기차라던가 혹은 배터리라던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태양광,
풍력 혹은 전선유들 혹은 조금 더 나가서 기계류들이라든가 혹은 로봇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사실 뭐 베트남 혹은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도저히 대체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도 최근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혹은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가성비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했었는데 실상 까놓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동부만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서부 쪽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곳이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와 더불어서 인건비가 동부에 비해서 뭐 상하이라던가 베이징, 광동 이런 쪽에 대비해서 뭐 우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경우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그리 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의 그런 서쪽, 그러니까 서쪽 내부 지역 쪽의 그런 수출 통계를 보면 지난 몇 년간 대략 한 90% 이상이 상승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출 증가율은 수출 규모는 사실 인도라던가 멕시코, 베트남을 다 뛰어넘습니다. 중국의 서쪽 지역만 하더라도 인도도 상대가 안 되고요. 대미 수출국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도 상대가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풍부한 노동력과 혹은 저임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쪽에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들 혹은 저부가가치 제품들도 멕시코, 인도 등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략 한 3년 전부터 본격화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체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체제냐? 바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동부서산이죠. 동부서산.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치면은 여기 몰려 있는 데이터 센터 생산 설비들을 서쪽으로 몰아넣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대략 한 3년이 지났어요. 본격화된 건 3년이 지났고 슬슬 얘기가 나오고 터가 닦이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터가 잡히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수출 증가율이 90% 이상 폭등하면서 이쪽에 대한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지금의 지정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중국 자체적인 기술력 혹은 경쟁력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전무하다는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어떤 분석을 해드렸느냐, 이거는 오늘 분석해드린 거예요. 참고로 지금 시간은 10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10월 8일 오후 4시 20분이고 업로드는 아마 그 다음날에 10월 9일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분석을 해드렸느냐, 우리 멤버분들 간에 나눈 대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무장 세력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그런 상태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식의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10월 8일 오늘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이죠. 자,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간의 전쟁을 필두로 해서 이런 식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해드린 그런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은 타지 사람들이 이야기에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봐야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산시장의 변동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외교라는 게 옳고 그른 것은 없고 네 편, 내 편만 있다 보니 선한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이스라엘의 불법적으로 본인들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니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리핀 사단방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미국은 채권을 또 발행해야겠군요. 참고로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밝혔었고요. 안 그래도 공급 과잉인 미국 채권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이제 놔둬다 다닐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미국의 채권을 또 발행해야겠군요. 땡땡님 의견대로 미중 정상회담 논의 중에 이뤄진 일이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중국 쪽에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역사적으로 유가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할지 혹은 미국채 공급 과잉 불안으로 금리가 추가로 급등하고 이로 인해 유가가 오히려 하락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중동 문제도 그렇고 캐나다, 인도 문제도 그렇고 미국 외교가 참 말도 아니네요. 단순 증시 변곡을 보고 있었는데 어쩌면 시대의 변곡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 중국이 유리해 보이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하마스는 주로 이란제 무기를 사용합니다. 특히 첨단 무기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 위안화의 영향력 상승이겠군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리의 인상이라기보다는 미국 채권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 혹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의 강세를 일으키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처럼 말입니다. 허나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금리가 상승,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 달러도 함께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에 관련하여 땡땡님과 중요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못 찾겠네요. 네, 찾았으면 제가 캡처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을 텐데 내용을 못 찾았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치 부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기금리의 급등이 발생할 거라고 분석해드렸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느 정도 해소,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채권금리 차이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위안화 가치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역대 최대 부근까지 벌어진 지금 중국은 저류의 경기 부양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해드렸던 것이고, 사실 중국을 둘러싼 그런 오해들이 하나둘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서는 높은 확률로 중국 자산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것이고요. 사실 저는 10월 8일, 10월 8일 오늘이죠. 이게 아니고 그 전에 분석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중국의 AI 반도체 앱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받을 때에도 저는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8월 16일 글이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생성형 AI 구축 경쟁에 합류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이슈였습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이걸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 당시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브릭스 가입 국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어떻죠? 알고 보니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에 가입했어요. 브릭스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긴장 완화 무드로 가는 건 상식적인 일이죠. 사우디도 준 브릭스 국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변한 IT 기업 하나 없는 중동에서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 인도 등으로 우회하여 수출하는 것이 불현듯 떠오르는 기사입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우디 등 중동에서 AI 칩을 대량 구입 후 중국에 재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에너지와 페트로달러가 걸려있는 지금 국가라 중국처럼 제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협력을 넘어 돈이 섞이고 있는 지금 사실일 경우 중국 진영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이제 미국이 중동,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게도 AI 칩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8월 30일 글입니다. 자, 변변한 IT 기업 하나 없는 중동에서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역시는 역시입니다. 제가 8월 16일에 이들의 국가들이 이제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결국 중국으로 택가를 해서 수출을 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맞아떨어진 글이죠. 자, 중동이 뜬금없이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할 일과 미국이 더 뜬금없이 중동의 AI 칩 수입을 통제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일이 두 번이 겹치면 사실 숨어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이 이번에 브릭스에 가입하였고 AI 칩을 대거 사들였고 미국을 통제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제재 대상이었고요. 자, 페트로달러 등 엮여있는 것들이 많아 중동을 통제하기가 까다로웠을 텐데 미국도 판단한 듯합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더 가깝다는 것을, 혹은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중국은 이제 어느 국가를 우회로로 이용할까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 왕따라고 불렸던 중국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진핑이 3기 들어서 가장 강조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개방과 내수 부양입니다. 향후 2년간 내수는 또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을지 내심 기대되면서도 걱정도 되는 순간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제 중국의 위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혹은 미국 연준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 중국의 위상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 스프레드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급등하는 와중에 중국의 금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답은 하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고 장기 금리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제 말이 맞았죠. 그로부터 대략 한 3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스프레드가 역대 최대치 부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급락하지 않는 한 중국의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함의는 어떻게 되든 간에 중국의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중국의 금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중국 안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많아질 것이고요. 위안화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꾸준하게 분석해드렸던 글이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단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습차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곱씹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을 필두로 해서 중국 자산시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KWEB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핵심적인 기업들, 특히 동수소산에 속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함께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란을 눌러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